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6차 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에 올리는 강좌는 정선에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주중에 한 번은 화면 녹화로 이렇게 올리고요. 한 번은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4쪽, 95쪽에 대기 2번하고 대기 3번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요. 좀 개념적인 정리하고 나서 우리 얘기 71번부터 77번 보면서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좀 몰아서 풀게요. 지금은 96쪽 펴세요. 자, 96쪽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살짝 넘겨서 보시면 99쪽에 나와 있는 지문이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논리학을 암기해서 개념들을 암기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제시문 통해서 내용 찾아가면서 풀면 되는데 다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논리학 문제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제시문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죠? 쓰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문제도 물론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겠죠. 논리학 문제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문제는요. 논리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사실일치나 추론의 형태로 제시문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찾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물론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논리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념적인 것들이 정돈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96쪽 먼저 볼게요. 대기 2번하고 3번은 77번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몰아서 정리한다고 했죠? 자, 확인해 보세요. 외울 포인트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들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해가지고요.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도 참이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묻는 거고요. 자, 논리학을 학문으로 취기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고요. 레스형이네요.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는데 우리 왜 연역법 같은 것들은 예전에도 학습했었어요. 이러한 논리학을 전통 논리학이라고 부르고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한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그죠? 자, 일단 정언 문장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정언 진술 이런 거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 정리를 해보죠. 연역법,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 우리가 흔히 3단 논법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맨날 죽였던 사람이 있죠. 우리 테스형, 소크라테스 이런 거요. 딱 제가 첫 문장 드리면 연상하실 수 있을걸요? 자, 모든 사람은 어떻다 죽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크라테스는 뭐다?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 따라서 누구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어떻다? 죽는다라는 거.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연역 논증인데 결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게 이미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전제.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에 속하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제들이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정언 문장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 수어로 이루어진 다음에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할 수로 논리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수로 논리는 주어부의 집합이 서술어 쪽에서 얘기하는 집합의 어느 범주까지 속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명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일단 스텝 1 끝나면 논리학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죠. 요거 제가 수로 논리 같은 경우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게 좋다고 했죠. 집합관계 나타내는 그림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첫 번째 거. 모든 A는 B이다. 그러면 요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모든 A는 B이다. 그러면 A고 B고요. 그러면 A에 속한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B에 속한다는 거니까 차분히 생각해보면 A에만 속해 있는 것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든 A는 A에 있는 것이라면 다 어디? B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A는 B가 아니다 그러면 A에 있는 것들 중에 B에 속하는 것은 없다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이 빗금 치는 거 없다는 뜻이에요. A와 B 했을 때 모든 A는 B가 아니다.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없다? B에 속한 것들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빗금으로 이 부분 없다라는 거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요.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 범주에 A의 원소가 있다. 그죠?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주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는 B다 해서 확인되는 건 그죠? A에 속한 애들 중에 어디에 속한 애들도 있다. B에 속한 애들도 있다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지금 이 범주요. 그죠? A에만 속한 범주에 대해서는 이 진술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A는 B다라고 했을 때는요. A에 속한 애들 중에 B에 속하는 애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A는 B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A는 B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A에 속한 애들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어떤 A에 속한 애들 중에 B에 속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인 거고 지금 이 범주에 대해서는 이 정언 문장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전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항상 참이 되는 것만 명확한 것만 전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표시는 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 문장은 그냥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까지만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죠? 전제들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요. 이런 거죠. 전제들에서 설정한 범주와 결론에서 설정한 범주가 일치하면 즉 결론에서 설정한 범주가 전제에서 예외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인 진술, 그죠? 논리적으로 참인 진술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세요. 아직은 금방 와닿지는 않죠. 이를테면 다음 거 보면 1은 연역 논증이 하나로 3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3단 논증의 예이다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남자, 그리고 뭐 나옵니까? 사람 나오죠. 구급 범주에서는 이런 것들 수로 논리가 나올 때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수로 논리가 나올 때 3개 이상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는 출제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유형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 귀 아프니까 이제 그만 말씀드릴 거고요.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버지, 남자, 사람.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 그죠? 첫 번째가 아버지, 두 번째가 남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 이렇게. 그러면 해볼게요. 전제 1.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남자를 놓고 봤을 때 아버지에만 속하는 범주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에 속하는 범주는 다 어디에? 이렇게 남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범주를 지울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 속하는 범주 중에 아버지에 속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얘기하는 거? 여기죠. X라고 표시할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아버지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전제 소리가 명확하게 설정된 범주는 뭐예요?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되어 있을 때 여기에 특정 원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전제에서 확인되는 어떤 사람 EX잖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남자이다. EX는 어디에 포함이 되죠? 남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들에서 설정한 범주와 그다음에 결론의 범주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얘기하는 범주가 있는데 전제에서 예외가 발견된다면 그죠? 일치하지 않는 범주 즉 예외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타당한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런 식의 접근으로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역법, 연역 논증,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8월 달에 다루기는 다룰 거예요. 안 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 속도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이 편한지는요. 아마 그때 수업하면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제시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죠. 1에서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 결론의 주어인 요 사람을 뭡니까? 소명사 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의 수로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결론의 수로가 되는 개념을 여기서 대명사 P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의 그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중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 전제에만 있죠. 결론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제들에 남아 있는 개념을 엮는 것. 지금 여기 들어있는 아버지라는 게 사람과 남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것들을 중명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이 확인만 하면 되고요. 만약 수어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걷는 존재와 같은 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명사라는 거 그죠? 수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대명사가 포함된 전제를 이렇게 대전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소명사가 포함된 존재, 소명사가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전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전제, 소전제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를 사용해서 이를 형식화하면 이와 같다라는 요거는요 확인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논리학 문제가 나올 때 적합한 논리의 형식을 묻는 게 아니라 전제를 주고 결론이 참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이러한 정언 문장들은요 이 논증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정언 문장들이 논증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구나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딸린 문제들은 제시문 보면서 풀 수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봅시다. 이로 나타냈더니 이런 거죠. 모든 M은 P이다. 어떤 S는 M이다. 그러므로 어떤 S는 P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대전제 여기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결론의 수로 그 다음에 소전제 여기에 뭡니까? 소명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결론에는 없고 이 S와 P를 연결해주는 중명사가 이렇게 전제들이 있네요. 자, 정언 3단 논증에서 중명사는 전제를 사이에서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해가지고요. 어떤 S가 M이고 모든 M이 P니까 어떤 S는 P다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만약 전제에 중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 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가 보는 시험의 문제는 이렇게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게끔 즉 대전제와 소전제에 뭐가 중명사가 반드시 존재하는 논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에서 결론의 SP는 배열이 고정돼 있지만 전제의 MP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MPS를 조합해서 정언 3단 논증의 4가지 유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 4가지 유형 나와 있잖아요.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3단 논증의 1격에서 사격이라고 명명했다. 그래. 1격에서 사격이라고 4가지 형태 이름을 붙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1격이 뭐고 2격이 뭐고 이런 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자,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그죠? 이 4가지 형태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림 그렸던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전제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의 범주를 확인해서 전제들의 범주와 결론의 범주가 일치해야만 타당한 논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주가 있는데 전제들에서 예외가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요건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7쪽 일단 제시문 보면서 끝나겠네요. 20분 정도 볼 겁니다. 자, 97쪽의 셋째 줄이에요. 그런데 3은 정언 3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언 3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 왜 방금 전에 정언 3단 논증 그러면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요거 4가지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3번.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첫 번째 전제. 그 다음에 비가 온다. 두 번째 전제고요. 그러므로 소풍은 취소된다. 해가지고 설명 한번 볼게요.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문장이 결합된 것인데 전제 2는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며 결론은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다. 따라서 정언 문장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 앞에서 봤던 네 가지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이 등장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지금 여기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문장 논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명제 논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현대 논리학은 이 프레기라는 사람이 다 정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개념도 이 사람의 개념 중심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조금 읽어보죠.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언 3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방금 전에 봤던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같은 경우는 정언 3단 논증으로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명제 논리학을 제안했다. 이 명제 논리학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문장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확인해 보죠. 자,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자,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누어서 분석했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고 해서 P, Q, R 등의 기호로 표시하고, 단순 명제의 논리적 연결사인 뭡니까? 또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리고, 그죠? 그리고 요거 화살표,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니다 등을 사용해서 복합 명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단순 명제를 연결한 것을 우리가 복합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죠. 또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나는 선생이거나 공무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선생이다와 나는 공무원이다는 두 개의 명제를 또는으로 연결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복합 명제 중 또는이라고 연결되는 거고, 요 용어 한번 잡을게요. 기호로는 또는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같은 경우에, 그죠? 이런 거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것들. 예, 옛날에 로망스라는 드라마 있었죠. 그래서 나는 선생이다와 너는 학생이다를 and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죠? 요거 조심해야 되죠. 이건 선언이고요, 얘는 그리고고요.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nd 이렇게 표시하기 좋아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로 연결되는 단순 명제들을 연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방금 나왔던, 그죠?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이런 것들 요거 화살표. 그래서 얘는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언 혹은 조건문이라고 해요. 그죠? if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건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표시,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얘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나는 학생이 아니다 같은 경우는 나는 학생이다라는 단순 명제를 아니다라는 정보로 부정해서 학생이다와 그것이 아니다라는 두 개의 단순 명제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부정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가 쓸 기호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PQR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보죠. 얘는 뭐예요? P 또는 Q이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P이고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P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지문 정보 조금만 더 보죠. 제가 살짝 더 얹어드리긴 할 거예요. 가령 3의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에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복합 명제로 각각의 단순 명제를 P와 Q로 나타낼 수 있고, 단순 명제 P와 Q는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 요 화살표를 사용해서 P이면 Q이다와 같은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을 기호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조건은 여기 나와 있죠. 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며, 그러면 P이다가 참이면 따라서 뭡니까? Q이다도 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 P이면 Q이다, P이다, 결론 Q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했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그래서 이 수로 논리가 있고 문장 논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령 P 또는 Q는요,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지만, 그죠? P 그리고 Q는, 그죠? P와 Q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그 다음에 또한 P이면 Q이다 같은 경우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에는 참이지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 우리 그때 바로 앞 시간에요. 그죠? 조건원에서 참 거짓이 되는 것들을 진리표로 정리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복합 명제의 진리값은 단순 명제 자체의 진리값 PQ 각각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 4-는요.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는 논증인데, 이러한 형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권 긍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다가 참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Q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에서 이 앞에 것을 우리가 전권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것을 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얘가 전권이고요. 얘가 후권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P를 긍정함으로써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전권 긍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뭐 해보죠. 그냥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가 참이고, 그러면 비가 온다가 참이면 당연히 뭐예요? 소풍은 취소된다가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권을 긍정해서 앞에 것을 긍정해서 결론이 주장한다고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권 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20문 설명은요, 이게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몇 년도 건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낯선 것은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다고 했죠. 다만 나와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복합 명제의 형식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선언, 연언, 조건언, 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단순 명제의 진리값에 따라서 복합 명제의 참과 거짓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돈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여기 지금 71번부터 73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제가 한번 정리는 해드릴게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요거 단순 명제의 진리값에 따라서 선언, 연언 이런 것들이 진리값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거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문제는 다음에 풀도록 하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